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소처럼 싱싱한 배추를 깨끗이 씻어 식탁 위에 올리셨나요? 아삭한 배추 한 잎을 크게 베어 물거나 따끈한 배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그 평범한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시리고 걷기가 힘들어서 건강을 위해 채소를 더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추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그 순간 배추의 찬 성질은 여러분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무릎 연골 사이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겪으시는 원인 모를 부종이나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관절 통증이 사실은 어제 드신 배추 한 접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 또한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며 이 평범한 식습관이 어떻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85% 이상이 배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 음식을 무심코 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증 없이 걷게 해주고 신장의 정수기 필터를 깨끗하게 지켜줄 배추 섭취의 모든 비밀을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4가지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신장 여과 기능을 방해하고 독소를 쌓이게 만드는 최악의 상극 음식 4가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배추의 찬 성질이 어떻게 무릎 연골의 염증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삼 배추의 영양을 10배 이상 끌어올려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신장의 노폐물을 싹 청소해주는 마법 같은 보약 음식 4가지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매일 드시는 배추를 단순한 채소가 아닌 진짜 생명수로 만드는 구체적인 조리법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배추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인 신장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맑은 피를 돌게 하는 생명의 필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예민해집니다. 배추는 본래 성질이 매우 차가운 채소입니다. 이 차가운 기운이 신장의 기운과 만나면 마치 겨울철 흐르는 시냇물이 꽁꽁 얼어붙듯 혈액의 흐름을 둔하게 만듭니다.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체내에 쌓인 염증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은 결국 우리 몸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관절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평소에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는 통증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신장이 차가운 배추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 보내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양의 기운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배추의 과도한 찬 기운은 관절을 지탱하는 진액을 마르게 하여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에 배추를 드실 때는 이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보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무시한 채 그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배추를 잘못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신장 필터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귀한 지식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궁합 4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생선회나 생굴과 같은 날것의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싱싱한 배추 잎에 초장을 찍은 회나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생굴을 올려 크게 한 쌈 드시는 것을 최고의 별미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과 관절,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마치 불이 나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추는 그 자체로도 성질이 매우 차가운 채소인데 여기에 바다의 찬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생해산물이 더해지면 우리 몸은 감당하기 힘든 급격한 냉기에 노출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던 이른두 세기머르신의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동적이시고 산행도 즐기시던 김어르신께서는 겨울철만 되면 싱싱한 알배기 배추에 생굴을 곁들여 드시는 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김어르신께서는 배추가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매 끼니마다 배추쌈을 즐기셨고 특히 굴은 기력을 보충해준다는 믿음이 강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이 간과하신 사실은 노년의 신장은 이미 젊은 시절보다 따뜻한 양기가 많이 부족해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배추와 차가운 굴이 뱃속에서 만나면 우리 몸의 위장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많은 양의 굴보쌈을 드신 후 갑작스러운 오한과 함께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찬바람을 조금 쐬어서 생기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고 뜨거운 아랫목에서 땀을 내보려 하셨지만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가락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목까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고 급기야 다음날 아침에는 소변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김어르신께서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의 여과 수치는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고 관절 부위에는 급성 염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원인은 바로 배추와 생해산물이 만들어낸 극심한 냉기 폭탄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정교한 필터인데 이 필터는 적절한 온도가 유지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배추의 찬 성질과 생굴의 찬 성질이 만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킵니다. 특히 혈관이 가느다란 신장의 사구체와 관절 부위의 모세 혈관들이 강하게 조여들면서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 독소들이 배출되지 못한 채 관절 사이에 침투하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수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기운이 몸속의 수분 대사를 완전히 멈춰버리게 하여 몸이 붓고 뼈마디가 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의 기능도 함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날것의 해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독소가 신장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김어르신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여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바로잡아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퇴원 후 배추를 드실 때 반드시 따뜻한 성질의 양념인 마늘이나 고추를 듬뿍 넣거나 살짝 데쳐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또한 해산물을 드실 때도 반드시 익히거나 쪄서 드시기 시작했고 그제야 비로소 밤마다 괴롭히던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한 별미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장기들은 차가운 냉기에 얼어붙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고 관절 통증은 노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싱싱해 보이는 굴이나 회라도 배추와 함께 날것으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대신 배추를 따뜻한 된장국에 넣어 충분히 익혀 드시거나 해산물을 찌거나 삶아서 조리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다시 맑게 하고 무릎의 통증을 씻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첫 번째 비밀을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산물만큼이나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할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챙겨 드시거나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요거트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시면서 소화를 돕겠다고 배추 요리를 함께 드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조합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돌을 만들고 뼈를 갉아먹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추에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과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아주 고약한 결합이 일어납니다. 카세인 단백질은 섬유질과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장시간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추 속에 소량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체는 미세한 유리 파편과 같아서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 필터인 신장의 미세 혈관에 박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면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장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여과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점막이 약해져 있어 이러한 미세한 결정체들이 달라붙기 훨씬 쉽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마신 우유가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형성된 결합물이 칼슘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유와 배추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칼슘이 흡수되지 못하고 변으로 배출되거나 신장에 쌓여버리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쓰기 시작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우유를 마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뼈를 점점 더 비우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가속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평소 배추 샐러드에 요거트 드레싱을 듬뿍 뿌려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원인 모를 옆구리 통증과 골밀도 저하로 고생하시다가 이 식습관을 고치고 나서야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유는 그 자체로 유당불내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배의 가스를 차게 만듭니다. 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유와 만나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부패가스가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스는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에 다시 한번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야 하는데 장에서 올라온 가스 독소까지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 역시 심해집니다. 장내 가스로 인해 복압이 높아지면 하체로 내려가는 혈류가 방해받게 되고 이는 곧 무릎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하여 염증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유나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입에서는 부드럽고 고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미세한 돌가루에 상처 입고 뼈는 구멍이 뚫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장 건강과 뼈 건강을 한꺼번에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무서운 조합을 반드시 기억하고 멀리 하십시오. 식사 후 우유 한 잔의 여유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을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이 두 번째 비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유와 해산물의 위험성을 넘어 이제는 우리가 일상 식탁에서 가장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인 세 번째와 네 번째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과도한 소금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배추 겉절이를 만드실 때 오이를 썰어 넣거나 입맛을 돋우기 위해 간을 아주 짭짤하게 맞추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핵심 영양소를 파괴하고 소중한 신장을 부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만남입니다. 배추에는 무릎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의 재생을 돕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를 써는 순간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이 효소는 배추 속의 귀한 비타민C를 만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파괴해버립니다. 뼈 건강을 위해 배추를 드신다고 하지만 오이와 함께 먹는 순간 여러분은 그저 영양가 없는 빈 껍데기만 드시는 셈이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진 신체는 관절 사이의 결합 조직과 콜라겐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해 결국 걸을 때마다 뼈가 맞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이의 찬 성질 또한 배추의 냉기와 만나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여 관절의 경직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 오이와 배추를 생으로 같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면서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네 번째 궁합인 과도한 소금기, 즉 나트륨입니다. 한국인은 배추를 먹을 때 주로 김치나 장아찌 같은 절임 형태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에 푹 절여진 짠 배추는 우리 몸속의 정수기인 신장 사구체의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여버립니다. 신장은 우리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상처를 입고 세포가 손상되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신장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강하게 끌어당겨 우리 몸 곳곳을 붓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퉁퉁 붓고 특히 무릎 주변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다리를 굽히기조차 힘드셨다면 그것은 어제 드신 짠 배추가 신장을 공격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부종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트륨으로 가득 찬 혈액은 관절 내부의 압력을 높이고 염증 물질을 활성화하여 연골의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뼈를 지키고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배추를 드실 때 반드시 저염식을 실천하고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중추가 무뎌져서 몸에 나트륨이 쌓여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되는데 이는 신장 독소를 더욱 응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소금 결정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날카로운 소금기가 혈관 벽을 긁고 신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배추의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도록 오이와는 거리를 두시고 소금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만 배추가 비로소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4가지 상극 음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식습관을 과감히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오늘 내용을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특히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에 건강행복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읽어보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험은 바로 오늘 같은 올바른 건강 정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독이 되는 조합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고 무릎에 힘이 불끈 솟게 할 마법 같은 4가지 보약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진짜 생명수로 만드는 비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독이 되는 상극 음식을 피해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신장 정수기를 고장내고 무릎을 깎아먹는 차가운 칼바람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첫 번째 보약 음식인 두부와 된장은 그 상처를 보듬고 다시 새살이 돋게 하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배추라는 채소가 가진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 2가지 음식의 조화는 가희천상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추와 두부의 결합이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추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질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식물성 단백질의 결정체인 두부가 들어가면 영양의 완벽한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떨어져 육류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커다란 무리가 가기 마련입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소변에서 거품이 나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은 신장이 단백질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부의 단백질은 이미 콩을 갈고 가열하여 응축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두부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은 배추의 칼륨과 만나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인데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여과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배추의 섬유질은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 벽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을 맑게 걸러줍니다. 깨끗해진 혈액은 무릎 연골 주변의 모세혈관까지 구석구석 도달하여 염증을 씻어내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된장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된장은 수백일 동안 발효를 거치며 수조마리의 유익한 미생물을 품고 있는 생명의 항아리와 같습니다. 배추의 찬 기운은 위장과 신장을 차갑게 식히지만 된장의 깊은 온기는 우리 몸에 뿌리인 하초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신장은 불의 기운인 양기가 충만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된장은 배추가 가진 차가운 독성을 중화시키고 신장이 노폐물을 여과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최고의 연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된장 속의 바실러스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독소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데 이는 곧 신장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독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는 곧 신장세포의 재생으로 이어집니다. 강원도 홍천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던 여든 내세박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수십 년간 쪼그려 앉아 일하시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려 지팡이 없이는 마당조차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장 수치까지 나빠져 얼굴과 손발이 항상 퉁퉁 부어있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유명하다는 약을 다 지어다 드렸지만 효험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텃밭에서 갓 딴 배추를 된장찌개에 넣고 두부를 두툼하게 썰어 넣어 푹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정도였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던 무릎에 비명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박 어르신께서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마을 회관까지 제 발로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라 배추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
그리고 된장의 발효균이 삼위일체가 되어 무너진 신장 사구체를 재건하고 관절에 윤활유를 채워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어르신께서는 이제 동네 분들에게 배추와 두부가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은 식사 때마다 배추 된장국을 보며 고맙다 고맙다라고 혼잣말을 하실 정도로 그 가치를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거나 소금에 찌들어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추가 가진 생명력을 죽이는 일입니다. 대신 가마솥에서 뭉근하게 끓여낸 된장 국물에 배추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익히고 거기에 두부를 넣어 드십시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추 된장국. 한 그릇은 신장의 필터를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이 음식을 드실 때는 마음속으로 내 몸의 장기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드시는 한 끼의 식사는 그 어떤 항생제나 진통제보다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여러분의 신체 내부는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오장육부의 조화가 깨지면 병이 생기지만 배추와 두부, 그리고 된장이라는 자연의 선물을 통해 그 조화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몸을 정화하고 뼈를 채우는 신성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드시길 바랍니다. 신장이 맑아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무릎이 튼튼해지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놀이터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것이 두렵거나 신장이 나빠질까봐 걱정인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식탁의 주인공을 이 3가지 보물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고 무릎은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셨다면 댓글창에 건강기원이라는 4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전달되는 이 생명수 같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신장 독소를 완벽하게 씻어내고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2번째 기적의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된장과 두부의 깊은 맛으로 신장을 달래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부실해진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채워주고 마모된 연골을 다시 재생시켜줄 2번째 기적의 보약 음식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바다의 정수를 머금은 건새우와 새우젓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아무리 좋은 칼슘제를 챙겨 드셔도 속이 더 부룩하거나 신장에 무리가 가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추와 건새우, 그리고 새우젓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하는 천연 골수 보충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건새우와 배추의 놀라운 상호작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새우는 일반 생새우보다 칼슘 함량이 수십 배나 높으며 그 형태가 우리 인체 조직과 매우 유사한 유기질 칼슘입니다. 배추에는 칼슘이 뼈에 달라붙도록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건새우의 칼슘이 배추의 비타민을 만나면 골밀도를 높이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건새우 껍질에 들어있는 키틴과 키토산 성분은 신장의 사구체에 쌓인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안정되고 이는 곧 무릎 연골세포의 자가 재생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건새우의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신장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신장은 혈압에 매우 민감한 장기인데 혈관이 튼튼해지면 사구체의 여과 압력이 정상화되어 단백뇨를 예방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배추의 수분과 건새우의 타우린이 만나면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건새우 속에 함유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무릎 관절 내부에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연골이 늙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배추를 건새우와 함께 조리하면 이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어 혈액순환을 돕고 말단 세포까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칠맛의 대명사인 새우젓이 가미되면 신장과 관절 건강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를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배추의 거친 식이 섬유는 노년의 약한 위장에서 소화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는 곧 신장에 가스를 발생시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새우젓의 효소는 배추를 입안에 넣기도 전에 이미 분해하기 시작하여 신장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영양소만 쏙쏙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우젓 속에 담긴 미세한 유산균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충청남도 광천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79세, 이 어르신의 감동적인 사례를 아주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신장 기능이 크게 약해지셨고 그로 인해 골다공증 수치가 위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뼈가 부러질까봐 외출도 삼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조언해 드린 대로 소금과 간장을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한 배추나물과 건새우를 넣은 배추볶음을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입맛이 심심하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3달이 지나면서부터 몸의 변화가 감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했던 허리가 부드러워졌고 신장 수치 또한 눈에 띄게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6개월 후에 실시한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어 의사조차 놀라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새우젓의 발효 효소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새우의 칼슘이 배추의 영양소와 만나 뼛속 깊숙이 스며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과거에 무릎이 시려서 찬바람만 불어도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제는 한겨울에도 가벼운 산행을 하실 정도로 관절에 힘이 생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은 결과가 아니라 신장의 정수 기능을 살려 피를 맑게 하고 그 맑은 피가 뼈의 구멍을 채워준 덕분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드실 때 절대 소금으로만 간을 하지 마십시오. 소금은 신장을 굳게 만들고 뼈를 녹입니다. 대신 건새우를 살짝 볶아 가루를 내어 배추 요리에 뿌려 드시거나 새우젓으로 깊은 맛을 내십시오. 건새우와 새우젓은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연골을 채우는 생명의 점토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하나의 사찰과 같습니다. 건새우는 그 사찰을 받치는 튼튼한 기둥이 되고 새우젓은 기둥 사이를 메우는 견고한 단청과 같습니다. 이 음식을 드실 때마다 나의 뼈가 단단해지고 나의 신장이 맑은 물처럼 정화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확신은 세포의 재생 속도를 수배나 빠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우주이며 자연이 준 선물인 건새우와 새우젓은 그 우주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배추의 푸른 생명력에 바다의 영양가가 더해질 때 여러분의 신장은 젊은 시절의 여과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맑아지면 관절 마디마디에 고여있던 염증 수분들이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튼튼한 골밀도가 차오르게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걷는 즐거움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 식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다시 활기찬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우리 바다가 준 선물인 작은 새우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정직합니다.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낡은 필터가 새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부서지던 연골이 다시 차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새우와 새우젓의 비법이 여러분의 뼈마디를 채우고 신장을 살리는 구원의 약속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창에 골수 충전이라는 4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간절한 의지가 댓글을 통해 하나로 모일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매일 배달되는 이 건강의 복음들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이어질 다음 순서에서는 신장의 마지막 독소까지 씻어내고 온몸의 혈액을 젊은 시절처럼 돌게 해줄 3번째 기적의 음식과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건새우와 새우젓이 여러분의 부실해진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든든한 기둥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둥 사이사이에 흐르는 혈액을 따뜻하게 데워 신장의 냉기를 완전히 몰아내고 무릎 관절의 염증을 뿌리째 뽑아줄 3번째 기적의 보약 음식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식탁의 영원한 수호신이라 불리는 생강과 마늘 그리고 들깨입니다. 앞서 배추가 가진 차가운 성질이 노년의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차가운 기운을 다스려 평범한 배추를 진정한 불로초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 3가지 식재료의 조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생강과 배추의 조화가 일으키는 생명력의 신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강신이라 하여 신장의 기운을 굳건히 하고 몸속에 침투한 찬 바람을 몰아내는 성질이 매우 강한 약재로 쓰입니다. 배추 요리를 하실 때 생강을 함께 넣으면 생강의 따뜻한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배추의 냉기를 즉각적으로 중화시킵니다. 이는 마치 한겨울 얼어붙은 대지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어 파릇파릇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여과 기능이 마비되지만 생강의 온기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면 신장은 다시 활발하게 독소를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물이 자주 차거나 시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생강은 관절 내부의 습기를 말려주고 통증을 억제하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말단세포까지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며 배추가 가진 식이섬유와 결합하여 장내 가스 발생을 줄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에 마늘의 강력한 살균과 항염 작용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신장과 관절은 그야말로 철갑을 두른 듯 튼튼해집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분해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장 사구체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로 촘촘히 이루어져 있는데 마늘은 이 미세 혈관들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해주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피가 맑아지면 신장이 할 일이 줄어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배추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배추의 비타민 성분이 마늘의 유황 성분과 결합하여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콜라겐 합성을 비약적으로 돕습니다. 마늘은 또한 신장의 면역력을 높여 염증 수치를 낮추고 소변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몸의 붓기를 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양소를 하나로 묶어 신장 깊숙한 곳까지 실어 나르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의 보물창고입니다. 들깨의 고소한 지방 성분은 생강과 마늘의 약효 성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운반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들깨 속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 성분은 신장세포가 노화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무릎 관절의 윤활유가 말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어르신들에게 들깨는 관절,
마디마디에 부드러운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하여 걸음걸이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들깨의 식이섬유는 배추의 섬유질과 만나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이는 곧 독소 배출을 도와 신장의 여과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전라남도 보성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거주하시던 91세 최 어르신의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평생을 고된 바틸로 보내시며 신장의 양기가 다 소진되어 겨울만 되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릎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신장 수치는 날로 나빠져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최 어르신께서는 배추를 살짝 데쳐서 생강즙과 다진 마늘, 그리고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나물로 무쳐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몸속에 냉기가 빠져나가며 소변 소통이 원활해지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던 무릎의 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90이 넘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장 수치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회복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추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불의 기운인 생강과 마늘, 그리고 들깨의 정수가 최 어르신의 식어버린 신장을 다시 뜨겁게 태워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드실 때 절대 그냥 드시거나 차갑게 드시지 마십시오. 차가운 배추는 신장의 불꽃을 꺼뜨리고 관절을 굳게 만듭니다. 대신 생강 한 톨, 마늘 한 알, 들깨 한 숟가락의 정성을 더해 따뜻하게 조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를 살리는 생명줄이자 하늘이 내린 처방전입니다. 이 음식을 드실 때마다 나의 뱃속이 따뜻해지고 나의 신장이 튼튼해지며 나의 무릎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진다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주인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이 더해질 때 식탁 위의 평범한 음식은 비로소 살아있는 약이 되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을 지극히 아끼고 걷는 즐거움을 주는 무릎을 정성껏 보살펴야 합니다. 비싼 산삼이나 정체 모를 영양제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추와 생강, 마늘, 들깨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평온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천생연분 식재료의 비법이 여러분의 차가워진 신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무릎의 오랜 고통을 씻어내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창에 보혈보신이라는 4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는 그 간절한 기운이 댓글을 통해 서로에게 전달될 때 우리 모두는 함께 건강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는 이 생명수 같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보약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조리하고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장과 관절을 하루아침에 바꿔줄 비법 조리 순서와 마지막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여든의 긴 세월을 넘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사랑하는 어르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배추라는 아주 흔한 식재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어떻게 우리 신장과 관절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이치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전해드린 이 지혜의 핵심은 결국
조화와 배려라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배추가 가진 차가운 기운을 해산물이나 우유와 같이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부나 된장, 그리고 건새우와 생강처럼 따뜻하고 보완적인 식재료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배운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거나 무엇을 먹으라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필터인 신장을 지극히 아끼는 마음과 평생 우리를 묵묵히 지탱해온 무릎 관절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72세 김어르신의 아찔했던 순간부터 91세 최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까지 우리는 건강의 기적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위에서 정성을 다해 식재료를 고르고 지혜롭게 조리하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건강한 생명의 싹은 자라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소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해산물과 우유, 그리고 오이와 과도한 소금은 배추와 만났을 때 신장을 굳게 만들고 뼈를 약하게 하니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된장과 두부, 그리고 건새우와 새우젓은 배추와 천생연분을 이루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골밀도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과 마늘, 그리고 들깨는 배추의 찬 성질을 온기로 다스려 관절의 염증을 씻어내고 온몸의 혈액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든든한 수호신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재산은 금전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발로 자유롭게 흙을 밟으며 걷고 내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맑고 깨끗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들을 하나씩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조리법이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몸은 한 달 뒤, 그리고 3달 뒤 반드시 정직한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신장이 맑아지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총명해지며 무릎이 튼튼해지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며 인생의 아름다운 가을날을 다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의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추 한 잎을 먹더라도 그 성질을 이해하고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정성껏 요리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정성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따뜻하고 튼튼해야 나무가 시들지 않고 푸른 잎을 유지하듯이 여러분의 신장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은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히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배추 한 조각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귀한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나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건강이라는 향기로 채우고 지혜라는 등불로 밝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저의 이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고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식습관으로 가꾸어낸 여러분의 몸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라고 느껴지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건강의 길을 끝까지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나누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창에 건강 행복이라는 4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정성스러운 댓글들은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쾌차와 평안을 위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무릎이 시리거나 신장이 약해 고생하는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통증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정보의 나눔은 결국 더 큰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고 뼈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더 놀랍고 신비로운 건강의 비법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건강의 축복과 평화, 그리고 자비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